안녕하세요. 어니스트웨이 인슈런스의 유니스 한입니다. 혹시 롱텀 케어 보험료도 세금 공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예를 들어서 보험료는 그냥 비용 아닌가요? 또는 자동차 보험처럼 내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뵙는데요. 사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롱텀 케어 보험, 즉 Qualified Long-Term Care Insurance는 세법상 의료비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세금 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롱텀 케어 보험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 내용을 쉽고 또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세금 신고 방법을 설명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실제 세금 보고는 반드시 담당 CPA 선생님과 의논하시고 상담하시고요. 저는 롱텀 케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좀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IRS에서는요. 모든 롱텀 케어 보험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Qualified Long-Term Care Insurance에 한해서 그리고 IRS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롱텀 케어 혜택을 대상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Qualified Long-Term Care 보험은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롱텀 케어 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일부 생명보험이나 연금에 포함된 롱텀 케어 혜택도 세법상 Qualified 구조로 설계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내 보험에도 롱텀 케어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내 계약이 실제로 퀄리파이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퀄리파이드 롱텀 케어 보험의 보험료는 세법상 의료비의 한 항목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료만 따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비나 처방약의 비용처럼 의료비의 일부로 함께 계산이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보험이 퀄리파이드 보험이라면 보험료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까요? 또는 그렇다면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IRS에서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연령입니다. IRS에서는 나이에 따라 의료비로 인정하는 보험료 한도를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정이 되는 한도도 당연히 함께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2026년 기준으로 40세 이하는 500불, 41세에서 50세는 980불, 51세에서 60세는 1860불, 61세에서 70세는 4960불, 71세 이상은 6200불, 이렇게 5개의 연령 구간으로 나누어져서요. 각각 다른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즉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의료비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IRS가 정한 연령별 한도까지만 롱텀 케어 보험료를 의료비에 포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62세이신 분이 보험료를 1년에 4,000불을 냈고 연령별 한도가 4,980불이라면 이분이 내신 4,000달러는 세금을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Qualified Long-Term Care 보험료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 의료비, 즉 메디컬 익스펜스의 한 항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가 병원비도 썼고 치과 치료비도 썼고 처방약 비용으로도 있었고 그 부분에 이 Qualified Long-Term Care 보험료도 냈다면 이 모든 비용을 합쳐서 총 의료비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롱텀 케어 보험료는 IRS가 정한 연령별 한도까지만 의료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총 의료비는 곧바로 세금 공제가 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복잡하죠. 왜냐하면 개인의 소득과 세금 보고 방식 그리고 의료비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실제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을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은 거의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소득과 세금 보고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CPA 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하시고요. 또 의논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개인 가입 또는 셀프 임플로이드 그리고 법인 C컵이나 S컵에 따라서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세법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개인과는 다른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롱텀 케어 가입할 때 세금 혜택은 분명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롱텀 케어 보험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 공제가 되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은퇴 후에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해졌을 때 내가 평생 모아온 은퇴 자산을 좀 지키고 또 우리 가족의 경제적이고 또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롱텀 케어 플랜의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법상 퀄리파이드 롱텀 케어 인슈런스는 의료비로 인정이 되어서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 공제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별 인정 한도와 의료비 공제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제 세금 혜택은 개인의 소득과 세금 보고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 CPA 선생님과 확인하고 또 의논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미 롱텀 케어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시다면 내 보험이 퀄리파이드 구조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내가 지금 가입한 플랜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도 한 번쯤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보험료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클레임하는 방식이 나한테 맞는지 또 어떤 세금 혜택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또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산이었습니다.